한 대학교의 지역 우수 기업 채용 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 좁아진 취업 문이 걱정입니다. 상시 채용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다들 취업 스펙도 준비하고 또 면접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취업을 준비하다 포기한 청년도 많습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 굉장히 좀 자신감이 확실히 떨어지고 우울한 느낌이 반복되면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해 취업이나 실업 상태가 아니라 막연히 쉬었다는 청년은 올해 평균 41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대 초만 해도 이 비중은 2%대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수시 채용, 경력 채용이 확산하며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쉬었다는 청년 중에서 1년 이상 쉰 비율이 44.2%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며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이른바 청년들의 니트족화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불안과 잠재 성장률 저하의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약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 재직, 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청년 인턴 규모를 7만 4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장 적응을 지원하고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이른바 니트족이라는 용어로도 요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적어도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청년들, 청년 니트족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취업하지 않고 3년 이상을 보낸 청년층, 자신이 다녔던 마지막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 넘게 취업한 적이 없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이 21만 8천 명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따라서요.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번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일주일 동안 일을 했던 걸로 봅니다. 네, 이를테면 취업 준비하면서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단 1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도 취준생이 아니라 취업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다니지 않는데 3년 이상 취업자였던 적이 없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는 이를테면 육아를 하거나 가정주부여서 취업 기록이 없는 경우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21만 8천 명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왜 청년이 3년 이상이나 취업 기록이 아예 없을까? 그 내용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21만 8천 명 중에 거의 37%, 거의 10명 중 4명꼴인 8만 명이 3년 넘게 그냥 쉬고 있는 장기 니트족으로 집계된 겁니다. 어떤 마음인 건지 또는 어떤 상황인 건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통계로는 이런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찾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그 미취업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구직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직업 훈련이나 또는 육아나 이런 어떤 활동의 흔적을 밖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게 아무래도 특징이죠. 네. 이런 청년들이 1년 차까지는 20% 중후반대에다가요. 2, 3년 차에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다가 3년 이상이 되면 거의 10명 중에 4명꼴로 빠르게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취업은 되지 않았어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은 확실히 1년 차 때보다 2, 3년 차에 늘어나다가 미취업 상태로 3년이 넘어버리면 36.5%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되면서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로 1년 차에는 천천히 찾자, 좀 여유를 갖고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자, 이렇게 시간이 갈 수 있고요. 그러다가 2, 3년 차엔 좀 더 마음이 급해져서 구체적인 취업 노력을 해보는데 이때 잘 풀리지 않으면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경우 중에서 아예 취업을 포기한 걸로 보이는 청년의 비중은 코로나 전에는 4명 중 1명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취업 청년들 중에서 니트족 비중이 확 늘어나는 건 보시는 것처럼 2021년이 기점입니다. 사람 수로 봤을 때도 2021년의 니트족이 9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이 거리두기 때문에 구직 활동이 제한됐던 건데 네.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그냥 쉬는 청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네, 사람 수로 봐도요. 그냥 쉰다는 청년이 지금 2021년보다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요. 여전히 코로나 전 2018, 19년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연령대 인구가 지금 2019년보다 120만 명 넘게 줄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쉬는 청년의 수는 오히려 훌쩍 더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전체에서의 비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청년층의 고용률, 그러니까 전체 청년 중에서 일하는 청년의 비중은 코로나 전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그냥 쉬는 청년층의 비중이 소리 없이 커져서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게 장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같은 이른바 니트족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요. 다음 달쯤에 조사 결과와 함께 대책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저성장, 저출생 기조 속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져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는 게 큰 걱정인데요. 그중 하나인 청년 니트족 문제, 면밀하게 진단해서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매달 30만에서 40만 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과 8월 20만 명대로 줄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35만 4천 명 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취업자 수는 8만 9천 명 줄면서 11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7만 2천 명 줄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지표로 반영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통계청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지난해 증가폭이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며 자동차 의류 분야에선 증가했는데 화학, 전자부품 분야에선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져 8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5.2%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가의 변동폭 확대와 고금리 장기화 등이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연입니다.